자산의 은닉이나 허위 자료 제출은 개인위생에서 가장 위험한 행위 중에 하나예요. 채무자의 생미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의 단서와 제566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비면책 채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하면 아예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악의적 신청의 심각한 영향과 법원의 이에 대한 실질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산의 은닉이나 허위 자료 제출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위험한 행위 중에 하나예요. 채무자의 생미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의 단서와 제566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비면책 채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하면 아예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떤 행위가 자산 은닉에 해당할까요? 이제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사례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회생 신청 전에 집을 아예 아내 명의로 증여하거나 통장에 있던 돈을 자녀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또한 사업체의 자산을 다른 명의로 돌리거나 고가의 물품을 헐값에 처분하는 것도 자산 은닉으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위 자료 제출의 예를 살펴보면요. 본인의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채무를 누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현금 거래 부분을 빼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자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채무 금액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것도 허위 자료 제출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법원에서는 이런 악의적인 행위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계좌통합 조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신청자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특히 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3개월, 한 1년 사이에 큰 금액의 이체가 있거나 출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고가 재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 등록 원부를 통해서 최근의 소유권 변동을 다 확인해요. 그리고 세무서 자료도 중요한 검증 수단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이 신청서 상의 매출액을 서로 비교해서 차이가 나면 그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과 연계한 실시간 소득 확인 시스템도 도입이 돼 있어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회 내역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신용카드를 새로 만든 이력이 있으면 그 용도를 상세하게 묻는 편이에요. 특히 그 작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악의적인 자산 은닉에 대한 판단이 더욱 엄격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악의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비면책 채권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동시에 악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비면책 채권으로 엄격히 판단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것은요. 악의에 대한 판단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나 착각은 악의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를 누락한 것이 명확하면 악의로 판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자산 은닉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기각될 수 있겠죠. 아예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라면 폐지 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은닉한 재산은 모두 청산 가치에 포함이 돼서 변제금이 크게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심한 경우에 사기죄로 고발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최근 사례를 보면요. 부동산을 처남의 명의로 증여한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 법원에서는 증여한 시점과 개인회생을 신청한 시점, 그리고 증여의 대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분이 악의적 자산 은닉을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개인회생 기각 결정을 받았고요. 숨긴 부동산까지 모두 강제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자, 그럼 의도치 않게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알아채고 보정 명령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발견해서 수정 신고를 하면 악의가 아니다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하지만 법원에서 먼저 지적한 후에 그때서야 깜빡했다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무상 조언을 드리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모든 재산과 채무를 본인이 좀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뭐 작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한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형성해 놓은 것이라면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자산 은닉의 유혹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 대가가 예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크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신고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개인회생을 하는 게 결국에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자, 그럼 혹시 지금 내가 신고해야 할 자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거나 걱정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